제가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하면요, 이런 게임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곡된 국뽕에 가득 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죠. 왜 일본 차를 타냐라고 굉장히 비난을 가하시는 이러한 댓글러들이죠. 이러한 댓글러들을 이 오만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굉장히 더운 사막 국가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한여름이에요. 7, 8월 달에 온도 50도 이상 올라왔는데 두 대의 차량을 준비하는 거죠. 한 대는 국산차, 다른 한 대는 일본 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독한 여행자입니다. 최근에 중동에서 있었던 제 경험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렸죠. 그래서 영상의 제목이 극한의 중동 사막에서 한국차를 보기 힘든 이유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한국에서 일본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일본의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일본차를 타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생산된 차들을 주로 탔었고 만족하면서 탔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국산차가 정말 좋죠. 최고죠. 뭐 정비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어서 선택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일원으로서 한국차를 탐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산품을 애용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타고 싶죠. 신뢰로운 차를 타고 싶기도 하고, 내구성이 좋은 차, 고장나지 않은 차, 이런 것을 타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고장이 나면 경제적인 손해를 얻기 때문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족, 본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부상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신념 이상, 즉 국산품을 애용해야 하고 일본차를 배척해야 된다는 사상, 신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있고, 우리의 신체를 굴리면서 우리의 돈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생이 있습니다. 이승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고 우리가 피부를 맞대가면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현실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한국을 벗어나면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죠. 그 외국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의 다른 환경에서 각자의 다른 경제적인 상황,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야 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차보다는 일본차를 선호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차가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3위의 자동차 판매 기업이 된 현대, 기아 그룹을 보면 답이 나오죠. 그리고 전기차도 지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차를 제가 제 돈 내고 한국에서 잘 타고 다녔어요. 그것도 현실입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차를 잘 타고 다녔고 문제없이 잘 타고 다녔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내 돈 내고 고치고 타고 다녔어요. 불만족하면서. 인생이 그러려니 하면서 차가 고장이 나면 그렇게 타고 다니는구나 하면서 살았어요. 뭣도 모르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해외에 나와서 오랜 기간 살다 보니까 그 한국이라는 우물을 벗어나서 외국인들의 삶에 제가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외국인들과 피부를 맞대면서 그들의 현실과 제 현실을 맞대어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우물에 살았을 때는 국산차가 최고야. 우리 걸 써야지.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살았죠. 근데 그 우물을 벗어나니까 제가 제 눈으로 목격하는 것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 문화, 그리고 내 눈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과 구매 행동이 다름을 느끼죠. 그렇게 그런 데이터들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추적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일본차를 선호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도 변하고, 왜냐면 제 눈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일본차들이 더 인기가 많고 외국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유럽에 살았을 때는 한국차들이 점점 인기가 많아졌어요. 왜냐? 유럽의 날씨는 굉장히 마일드합니다. 온도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일정해요. 한국보다도 더 일정하면 날씨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기후가 더 살기 좋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여름 되면 덥고 습하고 겨울 되면 눈 많이 내리고 춥고, 좋은 기후 속에서는 한국차가 살만하죠. 왜? 보증도 좋고 부품도 싸고 차값도 다른 브랜드 비해 싸고. 왜냐하면 유럽에는 한국에 현대기아 공장이 설립이 돼 있잖아요. 진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기아 시드 그리고 해치백 모델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점점 기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품질 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중동으로 이주를 왔는데 중동의 날씨는 살벌합니다. 지금 여름이지만 밖에 땡볕에 30분 서 있으면 거의 탈진될 거예요. 그리고 차가 오랜 시간 낮에 땡볕 아래서 주차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주차된 차를 표면을 손으로 갖다 대면 화상을 입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1, 2초 이상을 손을 못 대고 있을 정도로 뜨거워져요. 그리고 대시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 그리고 와이퍼에 고무가 녹을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아무튼 화재의 위험성이나 좋지 못한 부정적인 요인들에 더 노출됩니다. 즉 기후나 환경 조건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과 유럽에 비해서, 어찌 보면 미국에 비해서도.
중동 국가들에 와 보니까 한국 차가 거의 안 보여. 두바이 정도면 한국 차가 많이 보입니다. 싸니까 한국 차가 그 싼 차들은 많이 보여요. 뭐 소형 차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 보입니다. 그 특히나 유럽 사람들이 많이 타요. 유럽이나 인도 사람들이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사요. 근데 이 현지인들은 거의 잘 안 탑니다. 비싼 일본 차를 많이 선호하죠. 저도 제 차를 살 때 국산 차를 염두를 했죠. 펠리세이드와 텔룰라이드를 염두를 했습니다. 이제 텔룰라이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니까 국산 차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펠리세이드를 많이 염두를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실 크게 없더라고요. 가격이 비슷합니다. 일본 차랑. 예를 들어서 펠리세이드가 중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요타 제품으로 비교를 할게요. 펠리세이드급이 지금 가장 핫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차량이죠. 랜드크루저 프라도 모델이 동급입니다. 이거랑 다른 모델인 도요타의 하이랜더 모델이 있어요. 이 하이랜더 모델과 동급이에요. 랜드크루저 LC300 모델은 펠리세이드급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가 좀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판매되는 하이랜더 모델은 심지어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인데도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프라도 모델을 보면 프라도 모델은 인기가 많아서 사실 좀 비싸죠. 하이브리드인 걸 감안하면 그렇게 또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인데, 아무튼 가장 싼 트림의 모델을 보면 가격이 펠리세이드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펠리세이드는 풀옵션 모델이죠. 그래서 풀옵션 모델과 도요타 하이브리드 프라도 2024 모델 하이 트림과 가격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랜더랑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이나 용도를 봤을 때 사실 하이랜더랑 비교하는 게 맞죠. 하이랜더가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제가 뭐 부품을 직접 사본 건 아닌데 여기 현지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부품도 도요타가 더 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비하는 것도 더 용이하다, 수급도 용이하다. 워낙 중동에서는 일본 차를 많이 타기 때문에 정비 인프라가 훨씬 좋겠죠, 현대보다 당연히.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일본 차가 국산차보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러한 극한의 환경에서 이 국산차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죠. 국산차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50도가 넘는, 그리고 국토 면적, 사막의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수백 킬로 동안 가야 되고, 당연히 주유소는 중간중간에 잘 있지만 수리점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보여요, 이 사막 가운데에 가면. 그리고 정말 이 진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 더운 날씨, 아마 여기 중동을 안 와보신 분들은 전혀 상상을 못할 거예요. 햇빛이 정말로 뜨겁습니다. 햇빛에 아마 10분만 노출돼도 거의 탈진될 거예요. 특히나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나 애들 같은 경우는 생명에 정말 타격이 올 정도로, 그 정도로 덥습니다. 그래서 내구성 측면에서 이러한 악조건의 이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이런 내구성의 문제를 봤을 때 과연 국산차가 메리트가 있느냐. 국산차의 문제들을 보면 일단 미션도 안 좋죠. 그리고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 엔진으로 유입돼서 엔진 오일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이슈도 있고 많죠. 특히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 미션까지도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자주 고장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급발진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건설적인 댓글들도 많고, 근데 감정적인 댓글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분은 솔직히 한국차보다 일본차가 훨씬 좋지요, 도요타가 왜 판매 1위겠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드렸고요. 이분은 정말 한국을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태극기까지 이렇게 딱 박아 놓으시고 아이디로 도요타 주작하는 거에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죠. 당연히 도요타가 요즘 주작해가지고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러한 조작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 있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폭스바겐에서 그런 배기가스, 그러니까 배출가스 조작해가지고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당연히 나쁘죠. 비난을 받아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주작해도 차가 일단 좋아서 신경 안 쓰고 타고 있네요. 주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확장하면 국산차는 할 얘기가 더 많지 않을까요? 당연히 조작한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배출가스 조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하게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또 급발진을 하십니다. 솔직히 제 얘기를 속마음을 뭐 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국산차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는 얘기도 한 것도 아닌데 조작을 한다고 해서 여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차가 좋기 때문에 뭐 조작을 하든 뭐 배출가스가 더 나오든 말든 엔진 사이즈를 뭐 조작하든 말든 타요. 왜냐? 차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국산차가 조작했다는 사례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작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확장하면 국산차가 할 얘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의미하는 것은 품질 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뭐 직접적으로 조작을 했다, 급발진이라든지 품질 면에서 야기되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법적 분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이분이 또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국산차가 조작을 했다,
작자라고 제가 주장을 했다고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 추측은 작자가지고 일본차가 주작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끝나 있고 리콜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리콜로 따지면 국산차와 일본차 간에 그렇게 큰 한국차에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보면 댓글에도 엔진 버닝 이슈들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다, 미션 트랜스미션이 오래 가지 않는다 등등의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을 많이 달리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한국차 리뷰하는 영상들을 가져가지고 댓글을 한번 보시면 그냥 쉽게 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도요타의 품질에 있어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일본차를 비난하는 댓글을 솔직히 쉽게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댓글을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중동 사람들이 일본차를 신봉하듯이 말이죠. 거의 알람 오시듯이 일본차를 굉장히 신봉하잖아요. 여기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또 댓글 단 계속 주작차 타십시오. 주작이랑 조작이죠. 조작차 타십시오. 조작해도 뭐 어때? 좋으면 알바 아니죠. 앞으로 평생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시오. 그렇게 언젠가 하면 크게 될 땐. 아니 이 댓글을 보면 참 황당하다는, 댓글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의 입장을 이해는 하죠. 제가 괜히 일본차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괜히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반응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평생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시오. 언젠가는 한번 크게 될 테니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굉장히 감정적이죠. 국뽕에 찬 마인드 사상. 그래서 이분이 3번 댓글을 달았는데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면 이분은 거의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국산차를 바라보는 시선과 의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반응들을 관찰한 적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본차도 거의 안 타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토 내에서 타본 적도 없을 뿐더러 외국에 나가서 전혀 다른 그 환경들에서 국산차를 타본 적도 없을 거고 그 일본차도 타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현대기아 아니면 다른 국산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산차를 타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을 하고 싶고, 그리고 반일 감정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자기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일본차를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대한민국과 이 유튜브 온라인 세계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가 있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분의 이러한 생각과 본인의 반일과 일본차에 대한 의견을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과연 이것이 이 국산차의 품질의 개선이나 아니면 품질이 높은 자동차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생각과 사상이 도움이 될까? 미국 사람들이 일본차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량이라든지 품질 평가 랭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위부터 10위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대부분 도요타가 상위 랭크에 다 차지하잖아요. 미국 차들인 GMC나 쉐보레 이런 것들을 다 제끼고 말이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외국차가 아니냐? 진주만 습격이나 역사를 봤을 때 과연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완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만큼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핵 폭탄을 투하한 거잖아요. 그죠? 이 댓글 좀 더 보면요. 주작해도 뭐 어때? 좋으면 알 바 아니죠? 앞으로 평생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자동차 내구성을 따지는데 무슨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셔야. 사막 이 극한의 상황에 있는 차들 내구성 좋은 차를 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뭘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 당연히 내구성 튼튼하고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인드로 살아갈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게요. 이 댓글을 다신 분들이 대한민국 차들의 그 품질을 발전시킨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구매를 할 거 아니야, 국산차를. 비판도 없이. 급발진이나 미션, 엔진, 블로우, 오버롤, 현대기아 차 좀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 차에 비해서, 일본 차에 비해서 드라이브 트레인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국산차만 타보셔가지고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녹 문제도 그래요. 일본 차들 보면 굉장히 오래된 차들 있죠. 막 20년, 30년 된 차들 도로에 많이 다니거든요. 하부나 이런데 녹이 없어요. 녹이 보이질 않아. 녹. 국산차 어때요? 중동에도 가끔씩 국산차 오래된 차들이 돌아다니는데 녹이 쩔어 있어요. 밑에. 이 수분도 많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게 뭘 의미를 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차도 많이 보이지도 않고 오래 많이 못 굴러가니까 그러지 뭐. 그러지 않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국뽕으로 함부로 말을 하지 마세요. 자기가 무지하다고 해서 비난이 있고 기업들의 현재 잘못하고 있는 점들을 지적을 해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처럼요.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해외도 나가서 좀 여행도 좀 해보고 나이는 좀 있으실 텐데 견문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동에 중국차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중국차가 품질면에서 조만간 치고 올라오면 일본차와 중국차 사이에 한국차가 끼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치열한 자동차 시장에서 저는 그래도 한국차, 국산차의 전기차는 희망이 있다고 보지만 이런 내연기관차가 이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가 없는 그런 나라들이죠. 아프리카나 중동.
충전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내연기관 기본이 튼실해야지. 기본도 안 되면서 무슨 마인드, 평생 그런 마인드, 뭐 무슨 마인드, 기본에 충실하는 마인드인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왜곡된 국뽕의 마인드로 살아가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견문을 좀 높이세요. 이 댓글을 달아주신 이 신사분, 해외 나가서 본인의 눈으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고 경험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우물에만 계시지 말고 차도 좀 다양하게 타봐. 한국 차만 타지 말고 저처럼 독일 차도 타보고 일본 차도 타보고 미국 차도 타보고 국산차도 타보고 이것저것 타보고 하세요.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뭐 국산차 타라, 뭐 그런 마인드로 살아, 그딴 말이나 하지 말고. 중국 공산당들이, 공산당에서는 자기 나라 제품들만 계속 쓰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댓글을 다는 사람은 중국 공산당 마인드 같아요. 현대기아차 지금 철수 거의 했잖아요, 중국 시장에서. 왜? 뭐 중국 국산차만 타게 했잖아, 정부가. 다른 나라 차들 지금 다 철수하고 있는데 그거랑 한국 국산차만 타라는 거랑 뭔 차이냐고. 발전이 없지. 안 그럽니까? 그리고 이 댓글을 단 사람은 계속 주작차 타십시오, 그런 마인드로 지금 살아가는데 어떤 마인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막에서 당연히 가족을 걱정하고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상황에서 내구성 좋은 차를 탄다는 마인드를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해외에 나와서 살아보지도 않은, 현실을 잘 모르는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답변을 달았지만 참 안타까워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있는 나라에서 과연 이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점유를 하고 있을지. 중동은 1% 정도, 많아야 5%? 5%에서 1%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중동가에 있는 차들 중에 100대를 우연하게 봐요, 랜덤하게. 그러면 한국차가 과연 몇 개나 될까? 그 중에서 그러면 5개 정도 아니면 하나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해외에 나가서 사는데 비행기값 10원 한 장 안 대주고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제 삶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어떠한 걱정도 안 해보신 분이 뭐 국산차를 사라는 놈, 왜 일본차 타냐는 놈,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기의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제가 이 댓글을 다신 분에게 진짜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중동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이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선택 게임을 시켜보고 싶어요. 제가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하면요, 이런 게임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곡된 국뽕에 가득 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죠. 왜 일본차를 타냐라고 굉장히 비난을 가하시는 이러한 댓글러들이죠. 이러한 댓글러들을 이 오만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굉장히 더운 사막 국가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한여름이에요. 7, 8월 달에 온도 50도 이상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두 대의 차량을 준비하는 거죠. 한 대는 국산차, 다른 한 대는 일본차입니다. 국산차는 뭐 풀옵션이죠. 전자장비 다 들어가 있고, 일본차는 내구성이 좋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옵션 하나도 안 들어간 랜드크루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반면에 국산차는 뭐 펠리세이드, 뭐 산타페 아니면 GV80 이런 것들이 좀 풀옵션에 계기판도 다 전자장비야. 미션도 버튼식이야. 다 전자식이야. 아니면 뭐 그 국산차들이 전자장비가 아닌 그냥 기존에 예전에 내연기관처럼, 그러니까 전자장비 하나도 안 들어간 차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본차 아니면 한국산 차 중에 한 대를 골라야 되고 10,000km를 질주를 해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둘 중에 차를 골라야 됩니다. 또 이 조건에서 더 현실적이고 가혹하게 이야기를 꾸며보면 가족들을 다 태우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막은 그 10,000km를 탈 때까지 술이라든지 아무런 구호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칫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되겠네요. 차가 고장나면 어떠한 구호도 받을 수 없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 게임을 해야 될 때 과연 이러한 국뽕에 가득 차신 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일본차를 한 번도 안 타보고 그 차이를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국산차 탈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일본차도 타보고 국산차도 타보고 내구성 측면에서 차이를 아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차를 선택할까? 그리고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태우고 가야 돼요. 그분들의 머리가 참 복잡해지는 게 눈에 보이네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임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같이 해외로 취업해서 달러를 벌어가지고 국내로 계속 달러를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일본차를 탄 거 가지고 매국노 취급당하는 거는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나와서 달러 한번 벌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달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 자동차 시장과 국내 차들의 내구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드 테스트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뭐 애국자 타령하고 매국노 타령하고 그렇습니다. 마인드를 바꿔. 그런 마인드를 가지 말고 차라리 해외에서 뼈 빠지게 지금 일을 해가지고 1달러라도 더 벌어서 국내로 성금 잘 하게끔 그런 측면에서 일본차를 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무슨 내구성 뛰어난 일본차를 해외에서 탄다고 매국노 취급당하는 건 무슨 논리인가? 아니면 내구성 좋고 품질 좋은 국산차를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시켜주든지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 차라리 나 같으면 내구성 좋은 일본차를 타가지고 중동이나 이런 데 가서 일 더 잘하고 안전하게 다치지 말고 달러를 1달러라도 더 벌어서 국내로 송금시켜라, 이런 마인드로 가지겠습니다. 알겠어요? 방금 귀한 댓글을 달아주신 두 분이 계셔가지고 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분은 사우디 건설 현장에 있을 때 직접 눈으로 목격하신 생생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신 건데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면, 사우디 건설 현장에 있을 때 정말 귀하게
귀하게 국산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딱 한 번. 반가워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현지인 것이 아닌 가난한 외지인 차였습니다. 그나마 천정은 본드질한 게 녹아서 죽 처져 있고 참으로 보기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차 엔진 오일 먹는 것도 숨겨서 저기에 한국차 있다면 10중 팔고 도로에 퍼져서 있을 겁니다. 국민을 마루타로 삼는 국내산 차니까요. 있어요 이미. 영상에 가끔씩 나올 건데요. 제가 이제 모든 영상을 보여드린 게 아니다. 이 사막 중간중간에 도로 옆에 퍼져 있는 차들이 있어요. 국산차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 살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거기다 버려놓고 오는 게 더 싸니까 거기다 방치해놓은 차들이 있죠. 한국 차들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이런 기본기가 아닌가. 엔진 오일 먹는 것도 숨기고, 그죠? 이거 뭐 많이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팩트 아닙니까? 엔진 오일 먹는 거.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많죠. 일단 미션이 안 받쳐져요. 미션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못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여기 중동 현지 사람들이 일본 차를 아직도 지금 타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 안 타고. 저희 사막에 현대차 안 보인다니까요. 가끔씩 한 대씩 보이고 100대 중에 한 대 보일까 말까요. 아무튼 이 두 분 제가 좋아요랑 사랑해요 남겨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렇게 표출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의견을 지금 표현하는 거니까요.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이야기,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